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무원 하이리스크라고 하기엔 기계적으로 일주일 중 5, 6일 8시간 정도 투자하면서 1년 내로 80% 이상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정도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눈에 얘기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굉장한 도박입니다. 하이리스크. 어떤 분은 로우 리스크를 하네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거야. 이 공무원 시험 안되면 하이리스크 맞아요. 굉장히 잃는 게 많아요. 적당히 잃는 게 아니라 많이 잃어요. 공무원 수험생활이 길면 길수록, 나이 먹을수록 리스크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합격하면 보상받겠지만 합격 못하게 했을 경우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가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런 낭비는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보상받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공무원 시험 바닥에서는 소수의 합격자와 절대다수의 불합격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경쟁률이 낮았다 하더라도 국가직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21.8대 1입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한 4.5%의 합격자가 있고 95.5%의 불합격자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은 77.8대 1, 그러니까 거의 사형 1명이지. 1%입니다. 1%. 나머지 한 8, 9%는 그냥 뭐 다 떨어지는 거죠. 교육행정 더 심한 교육행정 211대 1입니다. 211대 1. 그러면 0.5%만 합격하고 나머지 99.5는 그냥 시간 날려먹는 겁니다. 못 붙었을 경우. 좀 잔인하죠, 여러분. 뭐 공무원 공부한 거 뭐 적고 나면 쓸데 있다? 쓸데 없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살아가는 지식은 필요합니다. 경찰 공부할 때는 형법, 형소법이 있으니까 형사법은 배우면 좋아. 근데 모른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하는데 도움이 되긴 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안 보더라도 생활법률 같은 거 있죠. 형법, 형소법 이런 것들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가 어떻게 되는지, 긴급피난이 뭔지, 자고행위가 뭔지, 부작위범이 뭔지, 공동점이 뭔지,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고소고발은 어떻게 되는지, 적경고통근은 뭔지, 국소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항소, 상고, 항고 이런 말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항소라는 말 아십니까? 항소라는 말. 큐조로님, 항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항소? 항소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1심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겁니다. 불복.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심 판결 선고됐죠. 선고됐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한 형보다 무겁게 나왔기 때문에 판사님 저 억울합니다. 2심까지 갑시다. 이거고요. 검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한 형보다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판사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다시 재판합시다. 2심까지 갑시다. 이게 항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고는 뭐냐? 2심 판결 나왔는데 2심 판결 결과를 보고 이제 피고인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갑시다. 3심이 대법원이거든요. 대법원에 이제 다시 재판하자. 다시 한번 심리해가지고 다시 판결합시다. 이게 상고예요. 상고. 근데 이런 항소랑 상고를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라고 해서 이제 그 항소 사유를 줘야 되거든요. 왜 네가 항소하려고 하는 거야? 왜 2심까지 가려고 하냐? 네가 왜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냐? 그래서 이걸 제출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판사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 그리고 항소 기각 결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기각을 하냐? 항소 사유가 어이가 없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1심에 2심까지 가면 그 재판하는 사람도 힘들고 검사도 힘들고 피고인도 힘들어요. 맞잖아요. 오래 걸리거든. 그럼 모든 판결이 다 2심 대법원까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2심까지 갈 만한 어떤 이유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판단했을 경우에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거면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기각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 법이라는 거는 좀 알면 좋아야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법 지식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크게 손해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는 게 좋아. 아무튼 이 공무원 시험 오래 공부하고 이제 나오게 되면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세상은 이 공무원 시험을 겪고 나온 사람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가. 예. 이거는 아마 공무원 시험 겪고 그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보통 공무원 시험 겪고 취업하러 왔다고 하면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어봐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지원하잖아요. 지원해서 면접 보잖아요. 그러면 그 면접 보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자네는 보니까 그 경력이 없고 이 시간 비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이야기하죠.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그 시간대 공무원 준비해가지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좋게 생각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회사보다 공무원 되는 게 나을 건데 공무원 확실하게 접은 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게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맞죠? 그러니까 안 곱게 본다는 거, 쉽게 말해서. 공무원 시험 치고 왔다는 것을 좋게 본 회사는 난 사실 못 본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좋은데 취업 못해요. 그런 불이익 감수해야 돼요. 저는 공부 못해서 시험은 도전도 안 해요. 그게 낫습니다. 그게 확실한 메타인지예요. 아니 공부를 못해도 일이나 하고 먹고 살 수 있잖아. 맞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내가 뭐 기술을 뭐 잘 연마하고 뭐 어떤 분야에서 내가 오래 일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면 돼. 이 공부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책상에 앉아가 책 보는 게 공부가 아니야. 일 배우고 사회생활 적응하는 것도 공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공부라고 하면 무조건 책상에 앉아가지고 적고 외우고 시험 봐가지고 성적 나오고 이것만 공부에 생각하거든. 이 생각보다 공부하신 분들이 일머리가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일머리에 유도리가 없는 경우. 티키타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린 친구들이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나오는 거하고 일 잘하는 거하고 직장생활 잘 융화되는 거 그리고 직장 상사하고 잘 저렇게 일하는 건 좀 별개입니다. 별개. 진짜로 요즘에는. 아무튼 이 수험생활은 안되면 진짜 리스크 크니까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공부할지 수험기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될 때까지 준비하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 준비한다. 그러면 뭐 5년이건 10년이건 계속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되면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아무도 보상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9급을 준비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준비할 거다 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12년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가 2021년까지 9년간 수험생활하고 결국 붙지 못하고 지금 물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대 시절을 그냥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공시판에 뛰어든 겁니다. 이분이 내가 보니까 좀 메타인지 못한 거야. 9년이면 너무 오래 준비했어요. 누가 봐도 7급부터 9년이면 오래 준비한 거야. 어떤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9년이면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20대가 날라갔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이분은 어린 나이 때 준비했을 거예요. 아마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다거나 아니면 군대 전역하자마자 준비했다거나. 근데 이분 생각해봐요. 9년 동안 준비했는데 20대가 그냥 날라간 거야. 20대 기억은 그냥 공무원 공부한 거 그밖에 없는 거야. 공무원 책 보고 그 시험 준비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20대 떠올리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 9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9년 시험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부모님이 좀 서포트 해주거든요. 가족이나 부모가. 물론 알바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그 많은 수험비를 내기가 부담스럽고 부모님만 도와달라고 합니다. 부모님, 저 공무원 공부하게 좀 학원비하고 좀 책값이나 좀 필요한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다면 지원해 주려고 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 해봐라.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근데 이걸 지원한 게 부모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준비하면 부모님이 접으라고 합니다. 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우리 더 이상 뒷바라지 못하겠다. 네가 하고 싶으면 알바를 해서 네가 해라. 그리고 난 네가 더 이상 일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못 보겠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이런 푸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9년까지 못해요. 보통 이제 저렇게 오래 하는 분들 보면 대체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부모님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계속 퍼주는 거예요. 대대가 용돈도 주고 계속 퍼주는 거야. 보면 이제 제가 그동안 공무원 초장생들 있잖아. 막 공시기간이 7년 넘어가는 사람들. 가장 심한 사람 한 15년까지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일반 9급이야. 7년, 9년, 10년, 12년, 15년. 이게 9급이에요, 9급, 여러분.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9급이에요. 순경시험.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집이 유복했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집이 없었고 자식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용돈을 막 넣어주는 거야. 100만원씩. 넣어주다 보니까 편한 거야, 이게. 부모님이 뭐 매달 돈 주는데 이 돈 가지고 받아가지고 나 뭐하지? 이 돈 가지고 게임이나 할까? 맛있는 걸 먹을까? 이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했던 것 자체가 너는 공무원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죠. 너는 빨리 접어야 된다 이 말인데 못 접죠 이게. 아마 이분도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진작에 접었어야 돼. 진작에. 본인도 알 거예요. 난 애절하게 접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냐면 주변에 접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이분이 공부할 때 언제까지 할 거라고 이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마 이분은 대대까지 했을 거야. 대대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결국에 내가 이긴다. 나 푸트까지 할 거야. 아마 그런 마인드 했다가 나이 먹고 지치고 성적도 안 나오니까 접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20대 때 기억나는 게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한 그밖에 기억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알 거예요. 내가 9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게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떤 하등 쓸모가 없다는 거.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공무원 시험 9년 준비했다는 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부끄러울 겁니다. 왜냐면 마이너스거든요. 아무튼 지금 물리센터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성실히 잘 일하시고 두 번 다시 공무원으로 준비하겠다고 다시 공시바닥에 들어온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9년 정도 준비했으면 다시 들어간 일 없겠죠. 아무튼 그 물리센터에서 오랫동안 잘 근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시험 9년 준비하고 너무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앞으로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